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그 80주년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교무처장 명순구라고 합니다. 소속은 법대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앞에서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총장님 그 인사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제 초대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 행사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제가 읽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가을에 고려대학교는 종로에서 이 안암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932년에 인천 선생님께서 보성전문을 인수하신 후에 2년 있다가 여기에 이제 터를 잡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개교 기념은 많이 기념을 하는데 안암동으로 온 이 역사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도 이제 처장을 하면서 공부하는 대신에 학교를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학교가 개교한 것도 참 중요한 역사지만 이 안암동의 터를 잡은 것도 너무나 장쾌한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게 이번 올해 봄쯤이었습니다. 꽃이 많이 필 때. 근데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요 건축 그다음에 문학 얘기 될 텐데요. 문학 이거를 한번 고려대학교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분명히 있는데 저도 몇 개 본 적이 있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참신한 역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진 교수님을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에 고영진 교수님을 붙잡고 많이 쫄랐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많이 도망 다니셨거든요. 끝내는 이제 거절을 못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기억이 됐는데, 또 우연히 한예종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고려대학교에 음악이 있다는 얘기를, 또 음악사를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건 정말 기념해야 될, 발굴해내야 될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또 쫓아다녀가지고 한예종 교수님께 음악 콘서트를 부탁드렸습니다. 음악 콘서트는 고려대학교 교우가 작사 또는 작곡한 음악 중에서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그것을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인천기념관에서 좀 참신하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도 우리 학교가 고연전에서 오전 5승을, 그러니까 이 고연전 역사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전 전승을 해서 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느낌입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고려대학교 역사가 잘 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저런 평가, 국내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QS 평가라는 것 하나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평가에서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를 다 눌렀습니다, 이번에. 근데 어제 굉장히 뜻밖의 뉴스를 접했는데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굉장히 대중적인 저널이죠. 그 미디어에서 본래 이제 거기서는 미국 대학만 랭킹을 정했는데 올해는 세계 대학을 다 랭킹을 정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고려대학교가 2등, 그다음에 포스텍, 카이스트, 연세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많이 기뻐했는데, 물론 평가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80주년 되는 이때 뭐 우리 고연전에서 승리, 또 평가에서 좀 좋은 성적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의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히 명예 교수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영광스러워진 것 같고요. 또 이기수 전 총장님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얘기는 마치고
바로 행사를 시작하겠는데요. 행사는 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연속해서 두 행사가 이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이제 건축 콘서트인데 여기는 이제 건물에서 캠퍼스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1934년 9월 28일 날 완공이 된 본관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종로에서 이사를 합니다. 그게 지금 본관인데요. 그 본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오랜 시간 8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100개가 넘는 건물을 가진 대단히 캠퍼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건축학적으로 어떤 미학이 숨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본부에서 관리처장을 맡고 계신 김세용 건축학과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그 건물의 역사를 예술 또 그 건축을 그런 시각에서 재미있게 발표를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김세용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저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명승구 교무처장님께서 이제 이 콘서트에 고려대학교 건축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한 20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요. 사실 작년에 그 본관을 문화재청 도움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꽤 많은 돈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사적으로 지적돼 있죠. 본관 건물을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쭉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꽤 느낀 것도 있고 의외로 저희 학교가 이 건축에 대해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관리처장을 하면서 틈틈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마스터 플랜도 세우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콘서트라는 거에 맞춰서 5개의 악장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건 뭐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지만은 첫 번째 1악장이라는 거 1934년 전까지 고려대학교가 수송동, 낙원동, 송현동을 전전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규모의 이제 건물이죠. 건물 하나에서 이제 살다가 갑자기 34년이 되면은 굉장히 큰 건물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건물로 이사를 했던 게 80년 전 9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안암 캠퍼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동안에는 미군이 주도했었기도 하고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캠퍼스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은 아주 폭발적인 증가가 되고 주변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합치면은 한 110개 정도의 건물이 들어선 거대한 규모의 캠퍼스 어디에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캠퍼스를 갖추고 있는 게 현재의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촌 선생님께서 8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골드버그라는 사람 유명한 건축 비평가인데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는 거고 거기에 공을 들이는 거겠지요.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 처음 이제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그때 이제 여기에 그 러시아 그 아라사어죠. 러시아어 학교 건물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옥으로 된 조그만 건물에서 처음 이제 보성전문학교가 시작을 했고 34년에 이제 본관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 건물을 지금 대학원 건물이죠. 대학원을 짓고 그리고 굉장히 희한하게도 운동장을 먼저 짓습니다. 건물보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 이거 이제 베를린 올림픽의 스타디움만큼 크게 짓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짓는데 사실 이 건물들의 규모들이 당시로서는 조금 생뚱맞은 부분이 없지 않아요. 저희보다 연세대학교 본관이 한 15년 정도 먼저 지어졌는데 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소박하죠. 일단 재료가. 그리고 규모도 작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본관은 굉장히 큰 규모로
양질의 재료를 써서 호화롭게 지었던 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는 캠퍼스의 틀을 하나씩 잡아 나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905년부터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지금 80년대가 되면은 서서히 폭발적으로 건물이 증가하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주변에 지하철역들이 생기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캠퍼스가 틀을 잡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는 야간 평수로 따지면은 근 30만 평 정도, 30만 평 정도의 건축 면적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캠퍼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캠퍼스의 변천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1975년까지, 그때는 저 녹지 캠퍼스가 없었죠. 인문계하고 자연계. 그 다음에 이게 85년까지, 그리고 녹지 캠퍼스가 이제 의과대학에 옮기면서 이제 서서히 9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지금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보면은 지금 전체 건물 동수가 대략 균형을 갖고 있어요. 자연계의 35동, 인문사회계의 39동, 녹지의 31동, 이런 정도로 이제 대략 한 30-40개 동 정도가 각각의 캠퍼스에 이제 퍼져 있고, 그 캠퍼스의 전체 시설 연면적이 대략 한 80만 제곱미터 정도인데, 여기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평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면서 보면은 지금 세계적인 대학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교육에 관한 시설은 양이나 질에 있어서 결코 처지지 않는, 근데 다만 연구시설하고 기숙사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 이게 수송동의 건물이었고요. 그 전에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당시에 그 수송동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용익 선생께서 승학교 2부 국가, 학교를 지어 나라를 버틴다, 이런 말씀 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눈이 나빠서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제 전신 보성 전문학교가 수송동에 지어지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한옥에서 수업을 했던 걸로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가의 한옥을 빌려서 수업을 하고 바깥에서 체육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거고, 이때는 아마 법률학하고 이재학, 그러니까 법과하고 상과만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목조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수송동에 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이게 이제 그 저층부가 벽돌이고 위는 나무예요. 그래서 목조로 지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당시에 그 유행하던 일본식 양옥, 이런 형태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이 사진은 지금 5회 졸업생들의 사진이 되겠고요. 교사 앞에서 찍었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8년에 이제 했던 게 낙원동인데, 이거는 지금 그 독립단체인 서부각회 회관이에요. 그래서 이 서부각회 회관은 나중에 건국대학에서 인수해가지고 지금도 상어기념관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려대학교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법학하고 상과 외에 농과, 그 다음에 공과, 전문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건축가가 중국 사람이 지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송현동에 지었던 지금은 덕성중학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4년에 오게 되는데, 아까 교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학생들의 행진이 이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앞세우고 쭉 걸어서 서울 시내를 통과해서 고려대학교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1934년 9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의 공사 장면인데, 인천 선생님께서
거의 매일 같이 나오셨다고 이제 기록에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본관이 어떤 건물이냐라는 거를 이제 궁금해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석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석조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철근 콘크리트 양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를 하고 석조를 장식이 아닌 석조가 일부 구조에 힘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요. 이 뒤에 이제 여기 나오네. 이분이 이제 당시에 설계하셨던 박동진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899년생이니까 당시 이제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으로 아주 패기만만하시던 건축가인데 인천 선생께서 이분을 본인의 주택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같이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이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건축가의 패기 넘친 건물이 고려대 본관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간혹 이제 이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물어보죠. 고려대학교 건물이 케임브리지를 베꼈냐, 뭐 예일을 베꼈냐. 그 베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요. 또 어느 분은 듀크 대학하고 같다 그러는데 듀크 대학하고 비슷한 거는 뒤에 사진 보여드리지만은 도서관이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이 본관 자체는 사실 인천 선생이 이제 이거를 만들기 전에 해외 순방을 하고 오죠. 그때 이제 머물렀던 보았던 학교들이 이제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 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대학들이에요. 근데 그 어느 대학에도 고려대 본관하고 유사한 건물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다만 여기 이 기록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을 그때 환등기로 찍어와 가지고 건축가 박동진 선생한테 계속 보여줬다는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박동진 선생께서 참조해서 건물을 설계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듀크 대학의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듀크 대학의 도서관은 상당히 저희 도서관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동진 선생께서 사실은 거의 마스터 플랜의 개념을 초기에 잡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게 스케치 남아있는 건데 뒤에 산이 있고 고려대 본관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세 개의 건물이 중심이 되고 이걸 쭉 통과해서 대운동장이 있고 정릉천으로 가는 이 중심축을 이미 30년대에 잡습니다. 이걸 잡고 나중에 건물들의 배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운동장을 할 때도 이 축을 존중해 가지고 한 가운데 라인이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고 이게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축은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당시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고려대학교의 이 본관의 투시도입니다. 상당히 장안의 화제가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규모가 워낙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호화로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세식 화장실이 6개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각종 집기류가 아주 비싼 집기류를 썼다. 그래가지고 너무 호화로운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됐는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지었던 건물이고 특히 돌 마감이 지금 기준으로 봐서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돌 마감을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거를 설계를 할 때 그 완자 패턴을 우리 저 창호문 쓰죠. 완자 패턴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설계했던 걸로 보고 특히 이제 인천 선생님께서 그 돌을 강조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서양에서 봤던 주요 대학들이 다 돌 건물이었고 본인께서는 그 돌 건물이 영혼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제에 있던 건물들이 다른 대학 건물들이 변변치 않은 게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웅장하게 석조로 짓자라는 고집을 부리셔서 기록에 보면은 초기에 박동진 선생하고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2년 만에 짓습니다. 32년 작공해서 34년 완공을 하고 그 당시에 행진하던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9월 28일 날 학생들이 송현동 교사를 떠나고 여기가 지금 종로 2가로 추정이 되는데 종로 2가를 지나서 고려대학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본관을 짓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운동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본관은 학생 수 9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지었던 건물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쓸데없이 큰 운동장을 지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학교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시대부터 하고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33년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비계가 다 남아있죠. 건축 공사할 때 비계들이 다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듀크 대학하고 상당히 유사한 도서관의 투시도,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수업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올해 초에 보수공사 완료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이게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80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한데도 많고 그 다음에 돌도 안에 화학 처리를 해줘야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외벽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 지붕으로 있는 슬레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슬레이트 이게 지금 돌입니다. 지붕도. 그래서 이걸 구할 수가 없어서 중국에 가서 이제 사왔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내부 도장 공사를 쭉 하고 어쨌든 한 1년 정도 하니까 건물이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 80년 이상 더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처장 하면서 이거를 보수해는 게 상당히 뿌듯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보여드리면 이건 6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 지금 건물이 있고 서관이 있고 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건물이 이공대 본관. 이것도 역시 박동진 선생이 이제 설계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꽤 한국 건축의 중요한 족적을 남긴 분인데 이민을 가셨어요, 말년에. 그래서 별로 자료가 안 남아있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고려대학교 안에 이분의 그 발자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관을 하고 자연계에 지금 이공대 본관을 질 때는 당시에 그 시대 조류를 따가지고 아주 모던한 형식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대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박동진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경성공전을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서울대학이 되겠죠. 졸업을 하셨고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건축기사로 일하다가 인천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와 인연을 맺고 꾸준히 60년대, 70년대까지도 저희 캠퍼스의 주요 건물들을 설계를 하시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박동진 선생님께서 설계하셨던 주요 건물입니다. 본관, 강당, 교양관, 이공대 본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60년대 후반에 가서는 돌이 아닌 당시의 시대 조류인 모더니즘한 건축,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그러한 건축을 이제 쭉 하게 되는데 말년에 이민 가셨다가 81년쯤에 돌아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건물들이 이제 그분의 손이 닿았던 그런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강당 건물인데 잠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지금 진주에 있는 고려대학교 본관에 당시 미군들이 진주했던 걸로 나와 있죠.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6년에 지어진 게 이제 강당이에요. 강당을 보면은 다른 석조 건물하고는 좀 달리 장식이 하나도 없죠. 뭐 돈이 없어서 장식을 안 했다기보다는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게 장식을 배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모더니즘으로 가는 그런 중간 단계의 건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교양관 건물. 이때부터는 이제 박동진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런 당시에 서구에서 많이 유행하던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되게 이렇게 지었었죠 그때 장식을 다 배제하고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만 가지고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그런 모더니즘 건축을 이제 쭉 학교에 짓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건 박동진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라 건축가 교수님을 역임하셨던 이정덕 교수님이셨던 건데 경영대학 본관 이게 되겠고 이건 72년에 준공이 되죠.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아까 그 전에 건축가 박동진께서 하셨던 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이어받아서 경영본관. 지금 경영본관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나중에 경영본관 레노베이션에서 다른 모습인데 72년에 준공할 당시에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70년대가 되면 이제 고려대학교 건물들이 돌에서 벗어나서 모더니즘한 건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숙사, 이게 80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역시 건축가 교수를 역임하셨던 박윤성 선생님께서 지었던 과학도서관. 지금 이제 83년에 지어졌고 당시에 이제 지어질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최신의 시설로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82년에 졸업 앨범에 나온 캠퍼스의 전경입니다. 아직은 녹지 쪽에 의과대학이 오기 전에 그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0주년 기념관이 2005년에 준공이 됩니다. 100주년 삼성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이 되겠고 이때서부터는 그 특정 건축가가 짓는다기보다는 대형 건축사무소들이 고려대학교 건축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굉장히 그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현대화되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조류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때그때 기능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뭐 사무건축이라든가 정린건축이라든가 당시에 유명했던 대형 사무소들이 주로 고려대학교 건축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지어졌던 주요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04년에 캠퍼스의 모습이 되겠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 의과대학이 들어오고 캠퍼스가 상당히 빡빡해지는 이제 이때는 지하철역이 이제 2개나 다 개통됐을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대운동장이 없어지고 중앙광장이 마련이 되는 그러니까 100주년에 바로 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캠퍼스의 이제 주요 건물 2000년대까지 지어졌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인천기념관이라든지 중앙광장, 그다음 법학관 되겠고 자연계 이제 주요 건물들. 그래서 자연계도 2000년대 들어서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스퀘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감싸 안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지 캠퍼스가 됩니다. 녹지 캠퍼스에 이제 한국학관이라든가 CJ 기숙사, 그다음에 화정체육관 등등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역시 대형 건물들이 쭉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관이 되겠고,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지금 13층까지 있는 미디어관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곧 있으면 완공 예정일 하나과학관, 그 다음에 CJ 법학관 이거 완공됐고요. 현대체학 경영관 이런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 회사들이 나눠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의 최근 건축도 역시 어떤 그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처하고 건설위원회가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 회색, 그 다음에 격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쭉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이제 컨트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고려대학교의 마스터 플랜을 관리처에서 직접 이제 저하고 몇 명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게 고려대학교의 현재 상황이 되겠고요. 2014년 상황이 되겠고, 이게 이제 한 110개 동 정도의 이제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면은 이 주변에 지금 개운사 주변에 기숙사 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열심히 지금 협상 중이고 아마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 존들이 다 기숙사로
이제 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체육존, 그 다음에 의과대학, 그 다음에 자연계, 인문사회계. 그리고 물론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없어지거나 리모델링 되고, 인문계에서는 크게 보면은 지금 SK관 자리 이제 들어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도 제2공학관이 이제 허물고 다시 들어서야 되는 건축적인 한계 때문에, 그 구조의 수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이게 더 빡빡하게 들어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걸로는 2030년 정도 되면은 세계 한 30에서 50대 대학에 갖는 정도의 시설 정도로 갖게 되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보다는 연구시설하고 기숙사 이런 쪽들이 더 빡빡하게 채워지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고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0년 동안에 하나의 건물에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110개 정도의 건물로 들어서기까지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사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80년 동안에 아주 빠른 속도로 건물이 비교적 일관성을 갖추면서 그 축을 비롯해서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110개의 건물이 돌아가는 거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학자가 생각하기에는 경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캠퍼스가 이러한 그 기조를 꿋꿋하게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